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로그인이나 회원 등록 기능에 스프링 시큐리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하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 정의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하여 사용자를 인증, 영어로는 오센티케이션입니다. 하고 로그인 후 프로그램에 각각의 기능에 대한 권한을 부여, 오소리제이션입니다. 하는 기능을 구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우리가 사용자에 대한 인증하는 기능,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어떤 기능은 일반 사용자한테 사용하게 하고 어떤 기능은 관리자한테 사용하게 하고 이런 기능을 일일이 우리가 만들면 불편하죠. 그런 기능을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학습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의 특징입니다. 보안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많은 옵션들을 제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 설명드렸죠. 필터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MVC와 분리되어 관리 및 동작. 뒤에서 실습하겠지만 스프링 시큐리티는 필터를 이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XML과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설정 가능. 자, 먼저 보안 관련 용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접근 주체, 프린시펄이라 합니다. 보호된 대상에 접근하는 유저, 통상 유저를 말하겠죠. 사용자. 인증, 오센티케이트, 현재 유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 예를 들어 로그인입니다. 인가, 오소라이즈, 현재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나 기능에 접근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권한, 인정된 주체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본 구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프링 시큐리티는 필터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의 기본 구조입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는 내부적으로 11개의 필터를 이용해서 각각의 필터를 거치면서 과정을 수행합니다. 뭐 이걸 미리 다 알 필요는 없고 뭐 이런 필터를 거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의 개념 중에 인증 관리자와 접근 결정 관리자입니다. 인증 관리자는 말 그대로 오센티케이트 하는 관리자겠죠. 자, 요청하면 요청을 가로채서 인증 관리자가 인증을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접근 결정 관리자, 결정 관리자가 또다시 요청을 가로채서 접근 결정을 수행합니다. 인증 관리자, 오센티케이션 매니저와 접근 관리자, 액세스 디시전 매니저를 통해서 사용자의 리소스 접근을 관리한다 이거죠. 인증 관리자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필터가 하고 접근 결정 관리자는 필터 세큐리티 인터셉터가 수행합니다. 아까고 11개 시큐리티 필터죠. 인증 관리자는 요게 유저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필터 여기서 수행한다 이거죠. 그리고 접근 관리자는 필터 세큐리티 인터셉터 여기서 수행합니다. 자, 인증 과정입니다. 자, 보면 초록색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푸른색은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입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진행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실제 실습에서는 XML로 설정하면 내부적으로 이런 구현 클래스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먼저 유저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필터가 받아서 오센티케이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유저네임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토큰을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오센티케이션 메소드 호출하면 프로바이더 매니저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프로바이더 매니저는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클래스입니다. 오센티케이션 매니저가 아까 인증 관리자죠. 요 인증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게 프로바이더 매니저죠. 그 다음에 DA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보면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구현한 인메모리 DAO 인풀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인메모리 DAO 인풀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인증 정보가 포함된 유저 디테일 인터페이스를 권한 유저 클래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유저 클래스는 이런 옆에 있는 것처럼 get authority 해서 이런 메서드를 제공해서 실제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 목록 그리고 비밀번호 ID 이런 여러가지 속성을 메서드로 접근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저 객체 만들면 유저 객체의 세션을 메모리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인메모리 세션 저장소인 세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 저장합니다. 내부적으로 유저 객체를 스프링 세큐리티에서 제공하는 세큐리티 컨텍스트 홀더 클래스 객체에 저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유저에게 세션 아이디와 함께 응답을 내려줍니다. 재요청 시 요청 쿠키에서 재세션 아이디를 전달받아서 다시 세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 저장된 유저 객체에 비교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거죠. 자, 이런 과정으로 수행합니다. 자, 권한부여 오소리제이션이죠.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필터 시큐리티 인터셉트에서 특정 요청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합니다. 아까 봤죠. 필터 시큐리티 인터셉트에서는 오소리제이션의 특정 메서드 get authorities 메서드를 통해서 얻은 권한 목록을 통해서 요청을 승인할지 거부할지를 판단합니다. 아까 요거죠. 요 유저 객체에 보면 get authority 메서드 호출하면 해당 유저에 대한 권한 목록을 얻어올 수 있다 이거죠. Access Decision Manager 구형 클래스들 접근 권한을 결정하는 클래스. 자, 요 Access Decision Manag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형 클래스가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다 이거죠. 요 각각의 구형 클래스의 특징은 보터가 접근을 승인하면 이전에 거부된 내용에 상관없이 접근을 승인합니다. Consensus Based 다수표가 결정의 역량. Unanimous Based 모든 보터가 만장일치로 접근을 승인해야 함. 자,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 참고 사이트에 가시면 스프링 세큐리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문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럼 스프링 세큐리티에서 제공하는 기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myTest01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관련된 XML 파일하고 JSP입니다. form.xml, web.xml, 스프링 폴더 밑에 context.xml 그리고 home.jsp. 자, 먼저 의존성을 등록합니다. form.xml 열어서 자, 스프링 세큐리티는 스프링 버전을 4.2 이상에서 동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 4.3.5 버전으로 수정했죠. 자, 그리고 스프링 세큐리티 관련 디펜던시를 추가해 줍니다. 3개의 디펜던시죠. 자, web.xml에 필터 태그를 추가해서 스프링 세큐리티 기능을 필터에서 수행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보면 델러게이팅 필터 프락시를 지금 등록하고 있죠. 자, 모든 요청에 델러게이팅 필터 프락시를 호출합니다. 컨텍스트 스프링.xml을 읽어오도록 web.xml에 추가해 줍니다. 자, 컨텍스트 스크립트.xml입니다. 자, 보면 http 태그에 보면 인터셉터 URL에서 액세스 해주롤 유저 롤이 유저이면 인터셉트 하라 이거죠. 그리고 폼 로그인 폼 태그로 로그인 한다 이거죠. 자, 받으면 로그아웃 요청 시 로그아웃을 수행한다 이거죠. 자, 프로바이더입니다. 자, 보면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안에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유저 서비스 요 태그가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유저 디테일 서비스 이름이 같죠? 태그로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실행 시 자동으로 아까 설명드린 그 과정대로 각각의 구형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져서 수행한다는 얘기죠. 자, 유저 서비스 태그 보면 유저에서 유저 객체 만들면서
네임 유저 패스워드에서 authorities 롤 언더바 유저에서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가 유저, 패스워드가 패스워드로 로그인했을 때 정확하면 authority 즉 권한이 롤 언더바 유저인 유저 객체를 만들어라 이거죠. 지금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지금 XML로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실제 우리 뒤에서 실습하겠지만 실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면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체크 후 일치하면 뭐 이런 식으로 authority를 부여하겠죠. 지금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간단하게 실습하기 위해서 XML에 지금 세팅을 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home.jsp 보면 폼 태그 써서 자, 슬래시 로그아웃으로 요청하면 로그아웃 되게끔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secu01로 요청하면 스프링 세큐리티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유저 패스워드는 패스워드 아까 컨텍스트 세큐리티 XML에 설정한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한 home.jsp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아웃 누르면 다시 슬래시 로그아웃을 요청하니까 다시 로그인 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설명드린 내용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 내용은 간단하니까 이번엔 제가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myTest01 만들어 놨죠.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은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선택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스프링 엠버시 프로젝트 선택 후 넥스트에서 세 단계 패키지명 써주시고 요 세 번째 패키지명이 실제 브라우저에서 요청한 컨텍스트 명이죠.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저는 myTest01은 보면 com.spring.secu01이죠. secu01로 요청해야 되죠.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면 form.xml부터 보면 자, 설명드릴 때는 스프링 4.3.5로 설정했죠. 근데 여기 3호로 해버리면 form.xml에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 버전 이상에서 사용하면 된다 그랬죠. 4.2.5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디펜던시 3개의 시큐리티 관련 디펜던시를 추가해주죠. 저 web.xml 필터 체계를 추가해줘야 되죠. URL 패턴이 모든 요청에 대해서 delegating filter proxy 호출해서 인증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파람 밸류에서 스프링 폴더 밑에 컨텍스트 세큐리티 XML 패스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스프링 밑에 컨텍스트 세큐리티 XML 스프링 세큐리티 관련 설정이죠. HTTP 태그에 보면 intercept URL 모든 요청에 대해서 유저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폼 로그인으로 한다. 슬래시 로그아웃 요청 시 로그아웃 수행한다. 자, 그리고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태그 안에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유저 서비스 태그가 있죠. 유저 태그에 보면 인정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유저 패스워드죠. 그리고 인정 성공 시 할당할 권한이 롤 언더바 유저 권한이다 이거죠. 아까
인증 과정 수행 시 이런 클래스들이 생성돼서 수행을 하죠. 그걸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태그로 설정하면 실행 시 자동으로 다 생성되는 거죠. 홈.jsp 보면 태그 엘라이브에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제공하는 폼 태그 선택됐죠. 자, 로그아웃 누르면 슬래시 로그아웃을 요청하니까 여기에 로그아웃 태그 등록됐죠. 그러면 로그아웃을 수행한다 이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없죠. 자,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로그인 창이 보이죠. 유저 패스워드에서 입력하면 일치하면 홈페이지가 보이죠. 자, 로그아웃 누르면 로그가 됩니다. 자, 비밀번호가 틀리면 자, 틀렸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다시 로그인 하라고 로그인 창이 보입니다. 자, 지금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설정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